4일하고 하면요. 4일하고 하면 3월 11일? 그죠? 3월 11일이면 뭡니까? 환급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. 그럼 3월 11일하고 8월 24일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? 그죠? 몇 달이냐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제도는 빨리 환급해 주는 거예요. 이 제도는요. 그냥 일반적인 스케줄로 간다 이거죠. 그럼 누구나가 다 이렇게 조기 환급을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조기 환급은 아무 때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. 조기 환급 사유가 있습니다. 그 사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조기 환급이 여러분들 그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매입세액 쪽에 보면 세금계산서 쪽에 보면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 두 개를 구분되어 있잖아요. 그죠? 또 신용카드도 두 개 구분되어 있죠. 그죠? 그게 바로 조기 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조기 환급 사유가 알아야 되겠죠. 그죠? 조기 환급 사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사유는 바로 영세율 거래. 그래서 이제 수출 촉진 정책으로 그죠?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하는 수출업자를 그죠? 빨리 좀 환급을 통해서 좀 자금을 융통해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영세율 거래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설비 투자. 설비를 뭐 개량하거나 증축, 개축, 그죠? 투자. 뭐 여러분 대표적인 거 컴퓨터 같은 거 있죠? 기업에서 컴퓨터 사잖아요. 그러면 전부 다 조기 환급 대상입니다. 투자라고 보고요. 그러면 여기 조기 환급에 해당이 되니까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근데 대부분의 실무는 어떻게 할까요? 조기 환급이 있더라도 실무는 한 달 단위로 들어가면 너무 도드라지죠?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? 예정 신고 기간 단위로, 그죠? 그때 어차피 일기 예정 때 신고할 때 그냥 환급을 같이 집어여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너무 급하면 한 달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좀 드물고요. 보통 석 달 단위로 어차피 예정 신고를 하잖아요. 놈들도 다 신고할 때 같이 묻혀가려고 하는 유인이 굉장히 큽니다. 한 달로 하면 내 혼자 신고해야 되잖아요. 그럼 너무 돋보이지 않습니까?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좀 있긴 있지만 좀 드물고 대부분 예정 신고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가 거기 409페이지에 있는데요. 4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가세자 비교한 거 있죠, 그죠? 일반과세자하고 뭐 간이가세자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다. 비교한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이 뭐 새기시면 좋겠고요. 41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그거가 좀 중요하죠. 간이가세 배제업종, 적용 배제업종 이쪽에 좀 얘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우리가 기업에 근무하다 보면요, 간이가세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생각해 볼 일이 없습니다, 솔직히. 주변에 간이가세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까? 굉장히 낯선데요. 뭐 세무사무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지 않고는요, 간이가세자의 신고 업무를 해볼 일이 없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출제는 되니까요, 그죠? 세무위급에서는 간이가세자를 별도로 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한 포인트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간이가세자는 우리가 정의는 알아야 되죠. 직전 인력년 공급대가 4,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되고요.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점은 첫 번째가 바로 있죠. 간이가세자 배제업종. 이 배제업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안 되는 있죠. 업종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몇 개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배제업종 중에 첫 번째가 바로
법인사업자는요? 법인사업자는 되지 않습니다. 간이가 될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에 있죠. 규모 이상의 업종은 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보면 건설업이랄지 부동산 매매업 이런 데 있죠. 부동산 매매업이랄지 이런 것들 아예 부동산 매매업, 건설업 이런 데 있죠. 제조업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는 아예 간이를 배제해버립니다. 그죠? 아니 뭐 부동산 매매업인데 거기 뭐 한 번 파는데 매물이 있잖아요. 4,800만 원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됩니까?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4,800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아예 그죠? 배제해버리겠다 이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있죠. 특별시 광역시의 특별시 광역시의 부동산 임대업. 부동산 임대업도 배제해버립니다. 특별시 광역시 있죠? 대신에 먼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점이 출제가 여기 좀 되었는데요.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있잖아요. 아닌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은요. 시군구는 어떻게 됩니까?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. 사실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자, 이 말은 이런 거예요.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라고 딱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배제 팅가버립니다. 배제.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성남시랄지 이런 데 있죠. 광역시가 아닌 시군구에서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럼 어떻게 된다? 관할 세무서장이 그걸 사실 판단할 거다 이거죠. 만약에 모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대요. 그러면 팅가버립니다. 뭐 네 말이 되는 거냐? 부동산 임대업? 모란역에서 네가 건물 가지고 하는데 말도 안 되지. 이렇게 되는 거고 가다 보면 이렇게 좀 한적한 아주 작은 건물 있죠. 아주 시골에 그죠? 아주 자그만한 뭐 그렇다라면 그 세무관 뭐 관할 세무서장이 보고 그럴 거라고 그죠? 충분히 참작이 된다라면 간이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판단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가 타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요. 타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이면 배제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내가 지금 간이과세를 만약에 딱 내가 사업장이 두 개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. 근데 타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자예요. 근데 내가 지금 제출하는 사업장이 간이는 내면 튕가버리겠다 이거죠. 왜 그럴까요? 간이과세자는 왜 존재하냐 하면 우리 현행이 있죠. 이 부가가치 세제에 따른 있죠. 여러 가지 재반 의무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간이과세 제도라는 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자한테는 세금 계산서도 그죠? 교부하는 걸 면제주고 여러 가지 간편과세 하기 위함이죠.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그만한 있죠. 모든 재반 의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간이 들어오면 튕가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얘기들 조금 하고 하나 더 전문 자격서. 변호사 등 있죠. 자,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,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그 자유직업 소득자 있잖아요. 전문 자격사들. 쉽게 말해서 변호사 개업하는데 그죠? 간이할래요?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. 네? 그죠? 그 다음에 뭐 내가 세무사 하는 데 있죠. 간이과세 그런 거 안 해주겠다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배제업종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과세하고 좀 그죠? 비교하는 거. 일반과세자와 좀 비교하는 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.
비교인데요. 책에 있다 그죠? 일반 과세하고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합자. 일단 차이점이 뭐냐면요. 여기에서 뭐 일반 과세자는 뭐 간이과세는 개인만 된다는 뭐 이건데 뭐 책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. 일단 과세 기간이 좀 틀립니다. 좀 차이점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예요. 요는 1기, 2기고요. 이게 2기로 있다면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과세 기간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죠?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세금 계산서고 여기는 영수증만 발급한다는 거 이거가 될 건데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보겠습니다. 의제 매입세 공제는 매입세로 공제하는 거는 모든 업종이 가능한데요. 이거는 음식점업만 된다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납부의무 면제제도라는 게 있죠. 독특해요. 납부의무 면제 얘는 없지만 간이과세자에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되겠습니다. 부가가치세 내는 거 있죠. 면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 면제 규정이 바로 있죠. 여기 공급대가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,400만 원 있죠. 미만이면요. 미만이면 과세 제외합니다. 과세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볼게요. 공급대가가 2,400만 원, 2,400만 원, 2,400만 원 미만이다?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정의가 뭡니까? 4,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. 그럼 공급대가 기준으로 있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공급대가가 4,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밑으로가 뭡니까? 이 밑으로가 공급대가 밑으로가 바로 간이과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위쪽으로는요. 일반과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근데 거기에 공급대가가 여기 2,400이 뭐야? 여기까지 쫙 해서 여기 이제 제로라고 가정하면 한 중간쯤이 2,400이 좀 될 건데, 그러면 요 영역이 간이과세자의 영역이잖아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간이과세 영역이잖아요. 그죠? 4,000까지가 그죠? 근데 2,400도 미만이라면 요거는요. 요 미만한 과세한다 안 한다? 과세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. 결국은 간이과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영역은요. 제가 빗금친 영역 있죠. 요 영역에 대해서만 있죠. 한정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해당이 되는 사람이 적어요, 솔직히 말하면. 그죠? 그렇게 납부의무 면제가 있죠. 요 정도 되면 아예 세금 자체를 그죠? 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부모님이 세 놓잖아요. 그죠? 상가. 그럼 한 달에 200이면요. 1년이면 2,400이잖아요. 그죠? 한 달에 한 200도 안 되게 받으면 부가가치세 같은 거 내는 게 없습니다. 만약에 뭐 자기가 점포가 있는데 한 달에 한 150 받으면 연간 1,800 되죠? 부가가치세 낼 게 없습니다. 아시겠죠? 납부의무 면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, 그 다음 포기제도는요. 일반 과세 포기제도 없습니다. 근데 간이과세 포기제도 있습니다. 포기할 수 있다, 그죠? 포기제도 있습니다. 있으면 뭘로 되는 거예요? 포기하면 뭘로 전환되는 거죠?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. 왜냐하면 이 간이과세자 냈다가 간이과세자는 서로 있죠. 세금계산서 교부를 안 되니까 법인사업자가 좋아합니까? 아예 거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광급공사에 보면 개인도 안 되고 뭐예요? 법인사업자일 것 이렇게 강제하고요. 만약에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최소한 뭡니까? 일반과세사업자는 되어야지 그래도 뭐 입찰 기회를 주니까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아예 뭐 한 번 간이과세자라고 영원히 간이과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예 간이를 포기해서 일반 신분에서 있죠. 뭐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까지 좀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
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간이가세제를 좀 이해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좀 부가지세에 대한 이 강의를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조금 있죠. 뭐 안 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가산세 부분 있죠. 왠지 모르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요.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험 좀 임박하면 그때 있죠. 이렇게 할 것이고 동영상 듣는 분들은 바로 밑에 이어가지고 촬영한 거를 붙여서 연속성 있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고했습니다. 자, 마치고 또 내일 또